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알트코인이 폴카닷부터 해가지고 뭐 시총 중위에 있는 코인들, 특히나 상승 약진이 되게 가파랐잖아요. 그래서 라지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나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못 갔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영원히 계속 오르는 거 없고, 지금 미들캡 마켓 중에 눈에 도드라지는 몇몇 개 코인만 뭐 코스모스라든가 뭐 폴카닷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인터체인 전문적인 그런 코인들이 상승세를 주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거나 사이드웨이 횡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사실상 알트 시즌으로 가기에는 최적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이더리움이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정고점을 갱신하기 위해서 사실 로켓 런치에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연료 주입이 돼서 쏘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인지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는, 알트 시즌 투자는 결국 비트코인 늘리기다. 네. 알트코인 투자는 결국 비트코인 늘리기다. 이거를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을 위한 알트코인 투자가 아니라, 알트코인 투자는 결국 알트코인 시즌이 끝났을 때 비트코인 개수가 많은 사람이 결국에 비트코인 시즌이 왔을 때 내가 자산이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알트코인은 상승폭도 되게 빠르지만 하락폭도 되게 깊어요. 그리고 충격도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 착각하지 말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알트 시즌이다, 알트 시즌이다, 이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번 달 말까지 시간이 아직 남았죠.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현재가, 제가 이제 좀 이따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이제 말씀드릴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순환매 장세요. 순환매 장세 중에 미들캡 마켓에 있는 코인 중에 못 간 코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갈까 말까 한 코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만 안 올라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기다리시면 분명히 바톤 터치가 분명히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비트코인 30%, 포트폴리오에서 알트코인 50%, 현금 비율은 20% 정도라고, 이제 뭐 제가 저 같은 경우 케이스를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알트코인 중에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높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지금 알트 비중이 높은데 요거를 여기로 조금씩 이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에요. 이거를 누구한테 강요한다거나 비트코인을 굳이 알트코인에 투자를 꼭 해야만 하는 시즌은 분명히 아니에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래서 이 비율은 약간의 뭐 조절이 약간씩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 어쨌건 마지막 판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도 분명히 뭐 내 코인은 안 가, 블레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환매 장세에서는 언제 내 코인이 순서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면서 임하시면 되고. 자, 마이클 반데 폼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코인데스크를 우리는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를 뉴스를 되게 많이 봐요.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를 오히려 국내 매스미디어사보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매스미디어사 중에는 뭐 물론 요 근래 이제 생긴 조인디 같은 경우도 제가 많이 뭐 고란 기자님을 개인적으로 괜찮게 평가하니까, 좋아하니까 좋게 많이 보고 조인디도 많이 보긴 하지만, 사실은 코인데스크 코리아도 되게 생긴 지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뉴스의 기본은 코인데스크나 코인텔레그래프를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중요한 건 뉴스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사실적인 거를 보도할 때가 있고, 그리고 혼선용이 있어요. 사람들을 혼선을 줄 때가 있어요. 혼동스럽게 만들 때. 그래서 막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고, 마이클 반데 폼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알트코인에 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오랜만에 이제 항상 이제 비트코인만 립을 하다가, 사람들은 안으로 돌진할 것입니다. 알트코인은 과대평가되었을 때 보세요. 그들이 돌진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10,000달러가 아닌 40,000달러일 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트코인이 막 바닥을 길고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비트코인만 막 추종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보세요. 알트코인이 막 이렇게 반등해서 어느 정도 막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쳐요. 그럼 사람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 횡보가 길어지잖아요. 되게 길어지고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끝났다라는 얘기를 지쳐가지고 하는 시즌이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어느 시점까지 비트코인만 살아난다, 비트코인만 생존할 거다, 알트코인 장 안 올 거다라는 말이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상주에 계시는 뭐 텔레그램 방이나 카카오톡 방에서 인간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걸 예의주시해서 보시면서 트레이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면 큰 수익을 아마 가져다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을 주로 하는데 USDT 아니면 USDC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팍소스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팍스라는 게 있잖아요. 팍소스도 있는데 아마 USDT도 많이 찍혀져 나오지만 USDC가 2월 달부터는 스텔라 루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많이 찍혀져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USDC사의 그러니까 서클사의 제레미 얼라이어란 분이 그렇게 이미 오피셜하게 발표를 했고, 만약에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스텔라 루멘이 아마 2월 달부터 2월 달부터는 조금 더 아마 시세 진폭이 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어쨌건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점점 유동성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비트코인 차트거든요. 와이테드라는 분인데 그냥 원래는 주말에는 보통 외국인들은 되게 많이 쉬어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즐기는 문화가 되게 강해가지고 금요일 날 밤 프라이데이 나잇부터 주말까지는 조금 많이 쉬어요. 우리는 뭐 그런 거 구분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하고 외국인하고, 그러니까 머리 노란 친구들하고 약간 그런 개념은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얘네는 놀 때는 그냥 놀아버리거든요. 주변 다 배제하고. 그래서 차트가 몇 개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린 차트가 맞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 쉽기 때문에 캡처해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커다란 추세 하락이 없다면 3일 후에, 지금서부터 이제 3일 후에요. 3일 후가 될 수도 있고 이틀 후가 될 수도 있고 한 2, 3일 후에 수렴으로 돌입한다. 여기까지 가는데 삼각수렴 끝에 알트 장이지만,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 상황. 알트 장이지만 이번 달 말까지 한 번이나 두 번의 큰 흔들기 가능성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이 뭐 커다란 뭐 수렴 부분에서 위로 확 치고 올라가든, 비트코인이 확 치고 올라가서 43,000달러까지 45,000달러까지 중간에 치고 올라가면 분명히 지금 알트 장세가 확 꺼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원화로는 지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비트코인 페어마켓에선 비트코인 개수가 확 줄어들 수도 있다는 거를 중간중간에 이런 알트장에서 명심하시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가와요. 한 번이나 두 번의 큰 흔들기 가능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확 치건 아니면 비트코인이 확 가라앉건. 그래서 그럴 때마다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그걸 먼저 한번 또 말씀드리고, 이더리움이 쉘비라는 분인데 제가 요즘에 보니까 이분이 좀 다른 분들보다 좀 잘 맞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은 거대한 역회된 숄더 패턴에서 지금 현재 이더리움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시세창에서 아마 보시면은 조금 시세 진폭이 비트코인보단 두드러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사토시 마켓에서도 보면 계단식 상승의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주봉 캔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봉 캔들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많이 오래 걸리겠어요. 비트코인만 도와준다면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이 리드하는 알트코인 순환매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이 안 올라간다고 해서 못 기다리고 패대기 치거나 그러진 말자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상승하는 알트코인들 있죠. 그거를 오히려 잘못 갈아타면 오히려 좀 계좌가 더 빵꾸 나는 격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아마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크립토 랜드인데 이분도 이제 비슷한 견해를 피는 거죠. 딱 전형적인 그냥 역회된 숄더 패턴이에요. 자, 이분들이 다 얘기하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 관해서 추세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얘기한 지가 한 몇 주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그 시즌이 이제 오는 거야.
비트코인이 중간에 한두 번의 방해가 분명히 있긴 할 거예요. 혼선을 주기 위한. 그러나 진짜 실제로 이제 알트코인이 만약에 어느 시점이 가서 알트 시즌이 진짜 알트 시즌이 온다면 아마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코인을 사도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뭐 3년 동안 여태까지 알트코인 투자해서 여러분들 힘들으셨던 거를 이제 얼마간의 기간 동안 다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달러 약세는 새로운 정고점을 강타를 했다. 예, 달러 약세가 정고점을 강탈했다. 투자자들은 2020년 8월 초부터 USD에 대한 약세 베팅을 가장 많이 올렸으며 달러의 순매도는 350억 달러로 사상 최고 기록을 했다. 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달러 인덱스는 지속적으로 꺼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뭐 헤지 펀드들이 요즘에 보면 달러를 확보한다기보다 달러를 좀 패대기 치고 IMF 통화 바스켓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달러 비중이 예전에는 과거 뭐 10년 전에는 되게 높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유로화 비율이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싫어하시는 중국의 위에나 비율이 조금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거는 뭐 미국이 뭐 꺼져간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달러의 거의 어떻게 보면 달러 통화 시스템에 한계가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저한테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달러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해서 2022년 말까지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주식 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어느 순간까지는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버블을 이어가지 않을까. 제가 반복해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그래서 사실적인 뉴스에 관해서도 이제 덧붙여서 보시면 되고 이 사각진 이 지금 뭐 크립토 시장에 관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그 검색창에다가 coin360.com이라고 치시면 이게 딱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되고 도미넌스부터 직관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도미넌스는 현재 66.77 그래서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알트코인 장세라고 보시면 되고 뭐 뻔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깔이 짙은 게 상승세가 되게 짙은 거예요. 그래서 폴카닷하고 에이다가 오늘 새벽 같은 경우는 에이다가 주도해서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알트코인이 진한 녹색으로 점점 변한다는 의미는 알트코인이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간다. 비트코인만 받쳐준다면 그게 딱 기준점을 잡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따가 오후에 들어가서 뭐 괜찮은 뉴스나 이슈거리가 있으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주말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슈나 이런 거를 매스미디어사들이 문을 닫아서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거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공통되게 얘기하는 것만 간추려서 이번 영상은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